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인드수다. 네, 오늘도 이강민 원장님, 손정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인물이에요.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.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. 제 기억 속에 빌 게이츠는 제 기억 속에도 아니고 위인전에 나와요. 그쵸. 초등학생들 보는 위인전에 세계를 빛낸 사람들로 나오는 현존하는 위인전 속의 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혼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뭐 전라 파티를 즐겼다, 호색한이다, 뭐 성소외자하고 친구이다, 뭐 심지어는 불륜을 했다, 뭐 갖가지 이제 의혹과 소문이 난무하는데 이게 현실 부정이라고 하잖아요.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선 단체로서 재단, 정말 그 자선 재단이 유일하게 그쵸. 제일 잘 돌아가는 데가 거기거든요. 맞아요. 사실 그거에 자극을 많이 받고 소피아 재단을 만들고 싶다던가 막 이런 헛된 꿈을 키우게 해주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사생활 논란으로 그동안의 명성이 좀 많이 훼손되는 또는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이제 뭐 가정사가 나와서 약간 좀 혼돈스러워요. 네, 어떠세요, 원장님? 뭐 MS-DOS나 윈도우는 누구나 다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사실 MS-DOS 요즘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 저도 알아요. 저 때까지만 해도 네, 많이 네, 썼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그런 뭐랄까요, IT의 엄청난 기업에 뭐 어쩌면 시초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도 엄청 많은 부이기도 하고요. 근데 그런 이미지가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. 빌 게이츠가 최근까지는 계속 뭐 자선단체라든지 또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된 이 백신 팬데믹 상황, 개발도 예. 1조 원 가까이 그쵸. 했어요. 그리고 뭐 팬데믹 상황을 사전에 이제 예측했어요. 경고성으로 예측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물론 누구나 다 그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범상치 않은 어떤 기부를 하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, 아직도. 근데 몰락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혼하고 이제 성적으로 물러나다까지는 인정되는 팩트 같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몰락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이미 재산만 80조. 이혼해도 80조, 최소 80조 100억을 갖고 계신 분이고 몰락하진 않겠지만 다만 이제 위인전에서 이렇게 묘사하듯이 굉장히 우리가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해왔던 그 이미지는 많이 명성은 후퇴할 수도 있겠죠. 대외 활동을 거의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 정도가 되면요.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이혼이 정말요? 발표돼서 조금 관심이 많고 네.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서 대통령 성스캔들 나잖아요. 우리나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죠? 백악관은 청와대에서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. 그럼 정치는 재개할 수도 없는 거야. 자기가 그걸로 완전히 끝나야 될 것인데 미국은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계속 활동하시고 계속 그걸로 오히려 책을 쓰신다거나 하는 이유로 돈을 벌기도 하고 트럼프도 그런 스캔들이 있지만 굳건하죠. 제 생각엔 이래요. 대중이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어차피 저 사람은 졸부야. 예, 그렇게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돈을 벌었어.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든 약간의 그 법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저런 추문에 연루된다 그러면 사실 크게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지 않죠. 그럴 줄 알았어. 예,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든가 예. 말든가. 그러든가. 네 돈 네가 쓰든가 말든가.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긍정의 어떤 선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추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그렇죠. 대중이 바라보는 그 판단은 되게 가혹하게 처단되기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물론 빌 게이츠가 뭐 미성년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빠져나갈 길도 그렇죠. 없겠죠. 진짜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. 근데 과거에 뭐 스트립걸과의 뭔가 추문 그리고 중간에 약간 성적인 문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범죄 수준이냐 어느 정도의 뭐 심각성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에 대해 가지고 대중은 되게 가혹하게 처벌을 한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만큼 내 안에서 판타지 이상적인 존재로 추앙을 했는데 그가 무너지는 건 사실 그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어떤 순수와 바램과 희망도 같이 무너지는 거.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. 저는 빌 게이츠를 보면 정말 어떤 신화, 이 테크 컴퍼니 창시자잖아요.
그런 어떤 빌 게이츠를 보면서 정말 돈을 벌었지만 선하게 쓸 수도 있고 부부관계도 너무 파트너십을 보여줬던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이 상처를 받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런 건 있죠.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. 빌 게이츠도 사람이구나. 아 그래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맞아.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얘기하세요. 있죠.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빌 게이츠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림자인 부분일 것이다. 그리고 그 그림자가 너무 이제 위대한 어떤 인물로 상정되었다가 이제 무너지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지 나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실수 정도일 것이다라고 믿고 싶거든요. 이럴 근데 순 있어요. 어차피 이혼이잖아요, 이혼. 그쵸.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진흙탕 싸움 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무엇을 위해서? 재산 분할을 위해서. 혹시 은밀하게 결국은 이제 유명한 사람 너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약점이 더 공개될 수 있어. 그 약점이 허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. 내가 입을 닫을 수는 있지만 뭐 알고 있는 사생활이 27년 결혼 생활했으면 어마어마하겠죠. 그쵸. 그런 식으로 약간 나오는 건 아닐까요? 약간 저는 그 부인도 굉장히 사실 같은 여자로 봐도 그냥 얼마나 편하게 세계 최고의 부호인데 얼마나 편하게 정말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뭐 아프리카 약한 나라에 가서 정말 구호활동 벌리고 여성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 위치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백신, 뭐 에이즈 이런 운동에도 앞장서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한 여자거든요. 그래서 그 여자도 정말 멋있기는 한데 지금 재산 분할이 뭐 163조다, 140 몇 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에서 더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. 저도 약간 소장님 쪽에 한 표. 모르겠어요. 일단은 재단이 한 50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이혼 이후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지는 이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유수한 변호사들이 지금 양쪽에 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 협의는 거쳤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요만큼 뭐 10분의 1, 100분의 1 이렇게 안 하죠. 미국은 그냥 50%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소한 3, 40번 50% 내에서 재산 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공개하지 않죠.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또 곧 공개되려나요? 다 공개됐죠. 원래 아마존 네, 아마존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줬더라고요. 그때도 39조 줬잖아요. 그러니까 베프제이슨스 이혼을 하려고 엄청 하더라도 많이 미국 받았다고. 가서 해야 돼요.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시민권 상관없나요? 네, 가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혼 소송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1조 원대 이상을 재산 분할로 받은 기억이 없네요. 네.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없네요. 최태원 회장, 노소영 관장의 이혼이 상당히 좀 많은 재산 분할을 할 것이다 정도 점쳐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조금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참 미국의 이혼은 재산 분할 싸움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건데 이거를 듣는 남성분들은 좀 속상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요즘은 경제활동 여성분들이 그쵸.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부부 재산 그 공동 소유, 그러니까 반이죠, 반. 어느 정도 살면 반 정도.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되게 자세하게 뜯어보거든요. 뭐 소득은 얼마나 했고, 이 재산은 누구한테로부터 하고, 이거를 굉장히 수치화해서 어떨 때는 작으면 15%, 뭐 많으면 50% 이렇게 하는데, 미국은 훨씬 더 간대한 것 같아요. 훨씬 폭넓게 그런 공유 재산이라는 개념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빌 게이츠 사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자들이 82조 원대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트렌드가 그렇다. 근데 빌 게이츠 입장에서 어차피 그걸 다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면 뭐 그걸 안 주려고 버틸 이유도 없는 없지 것이고 않을까요? 상당 부분의 재산은 그 재단으로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재단도 앞으로 뭐 공동 운영한다고 하니까 큰 무리 없이 재산 분할 협의는 됐거나 진행 중이거나 일부 뭐 2조 원대 자산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2조만 해도 근데 엄청 큰 돈이죠. 반에 반만 네. 줘도. 네.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유는 정말 빌 게이츠한테 타격이 크거든요.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남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뭘 굳이 이렇게 되면 이혼을 당하는 느낌이 굉장히 있잖아요. 왜냐하면 딸들도 다 등 돌리고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같은 남자로서 빌 게이츠의 몰락
일단 좀 씁쓸한 걸 떠나가지고 조금 저런 분들이 조금 잘 이미지를 잘 이끌어 나가 주셔가지고 네. 조금은 더 좋은 많은 일들을 하면 좋은데 왜 좋으신 분들은 항상 막판에 가가지고 꼬꾸라지실까에 대한 약간 아쉬움. 네. 그리고 저는 좀 너무 뻔한 거기는 한데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결국 또 들더라고요. 너무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. 여기서 새로운 시각, 빌 게이츠는 행복할 수 있다. 이혼하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 또 만날 자유를 이거 똑같은 얻긴 얘기를요. 했잖아요.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. 네. 그럼 난 쓰레기가 되죠. 뭐가 행복해, 뭐가 행복해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영감을 받으면서 또 이 여자에게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도 또 우리 세계를 구원해 무엇인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. 뭔가를 개발하거나. 뒤에 숨어서. 아니 이런 분들은 숨어서 안 하죠. 이제 이혼 절차 끝나면 언제든지 누굴 만나도 자유잖아요. 빌 게이츠의 이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근데 저는 그래요. 이게 막상 그 개인사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. 그리고 비난하기도 어렵고. 네,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면서 한쪽 사람에 대해서 약간 정말 쓰레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사람들의 그 관음증? 네, 그 가십에 대한 가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대중심리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래서 개인사는 개인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더러운 뒤가 있는지 보다는 어찌됐건 그 두 부부가 사랑을 했다가 그 사랑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, 더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구나로 그냥 조금 담백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또 결국에는 이 문제도 각자 시청자분들의 해석의 몫으로 남겨야 될 것 맞아요.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빌 게이츠가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말 빌 앤 멜린다 그 자선단체, 그 단체를 통해서 그래도 그 둘이 끝까지 파트너십을 보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고 빌이 약속했던 그 사회 환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큼 실현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대중은 앞으로 좀 더 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다시 한번 또 대중들에게 아 그래도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구나 라는 믿음을 준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지금 이제 판을 보면 그쵸. 어떤 폭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당한 살얼음판에 올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이혼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. 남자 입장에서.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 욕심을 버려야죠 그러면. 와이프하고는 원수가 돼도 되는데 자녀하고는 원수가 되지 말자가 제 주관입니다. 네. 오늘도 마인드 수다를 이렇게 떨어봤는데요. 저희가 좀 더 이런 주제로 대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에도 달아주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수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